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총뉴스 이승아입니다. 집 뒷마당에 두 사람이 즐겨가는 인근 식당에서 가져온 음식을 차리고 평범한 드레스에 신랑이 디자인한 루비 반지를 신부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하객 90여 명의 축복 속에 올린 소박한 결혼식. 다름 아닌 포브스 선정 세계 29위 부자인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와 프리셀라 첸의 결혼식 이야기입니다.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통해 알린 결혼식 소식엔 7시간 만에 58만 번의 좋아요 클릭이 올라왔는데요. 저커버그의 소박한 실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총총뉴스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어제 한국능률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특강에서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 일부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임기 내 해야 할 일을 미루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요한 통상적인 절차는 이 정부에서 해나가서 이 정부 안에 결판을 낼 수 있으면 내고 안 되면은 다음 정부로 넘기는, 적어도 다음 정부가 인수해서 기왕에 이루어진 절차의 토대 위에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문제들을 정리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말하자면은 일부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고 해가지고 손 놓고 시간을 호송하지는 않겠다. 한편 이날 김 총리는 기업과 국민들이 다 함께 잘 사는 공생발전을 위해선 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의 질을 높여 상대적 빈곤층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느냐에 달려있다면서 기업이 양극화 해소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3년. 아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정부는 그간 그린푸드존을 지정하고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식품 관리가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어린이들이 주요 영양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권고사항이던 신호등 표시제를 의무화합니다. 신호등 표시제란 어린이가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알아보기 쉽게 녹색과 황색, 적색 등으로 높고 낮음을 구분해 표시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이 제도에 동참하고 있는 기업은 식품회사인 풀무원과 편의점, 패밀리마트 두 곳에 불과해 식품업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선 어린이의 비만을 유발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별도로 관리해 오고 있지만 그동안 튀김, 떡볶이 등 조리식품은 일관된 영양 측정이 어려워 관리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앞으로는 영양 측정 방법을 보완해 김밥 천국, 조스 떡볶이 등 체인점 11곳의 튀김, 떡볶이, 어묵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 건강을 위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방식을 기존 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 놀이공원이나 학원 밀집가 등 학교 밖 200m 외에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반복되는 도심 침수 피해,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어버린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총리실이 지난해 확정한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종합대책의 실천 방안으로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수도라고 하면 쓰고 난 오수를 이송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집중호우 때 빗물을 흘려보내는 것도 하수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데요. 지난해 7월의 경우 서울의 최대 강우량은 113mm인 반면 하수관의 용량은 65에서 76mm밖에 되지 않아 광화문과 강남에 침수가 발생한 것이죠.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10년간 전국 90개 상습 침수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관거를 확충하고 집중호우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하수저류 시설도 확대 설치할 방침입니다. 또 지역 특성과 기상 상황에 따라 하수도 시설 운영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할 예정입니다. 총총뉴스의 모든 뉴스는 총리실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12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건 이제 모두들 알고 계시죠? 이번 주 총총걸음에선 총리실 뉴미디어과의 새로운 기획, 건강한 사회 인 무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 그대로 총리실의 건강한 사회 만들기 위해 12대 과제를 영화를 통해 이야기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지난주 총리실 블로그에 첫 번째 작품으로 건강한 입양 문화에 대해서 올렸는데요. 10대 청소년의 출산과 입양을 다룬 영도단을 통해 10대들의 원치 않은 임신 그리고 출산 후 입양이라는 아픈 고리를 살펴봤습니다. 내 아기 어디 있는 거예요? 친부모를 찾기 위해 주한미군으로 지원한 해외 입양자 제임스 파커의 이야기를 다룬 마이파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막상 찾은 한국의 아버지는 사형수였던 것이었죠. And I don't go to church. And I don't believe in God. But I got down on my knees and I fucking prayed for this boy to be his. 이 영화를 통해서 해외 입양의 실태와 문제를 이야기해봤고요. 얼굴을 떠올리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차태현 주연의 가속 스캔들을 통해서는 웃음 속에 숨겨진 미혼모의 문제를 통해서 왜 입양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파헤쳐봤습니다. 남들 다 아빠 있잖아. 다 있잖아. 나 왜 있는 아빠도 없다고 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 나 조용히 살겠다잖아. 하고 싶은 노래도 안 하면서 살겠다잖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일상에서 보지 못했던 또는 봤었을지도 모르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영화 감독의 시선을 통해 또는 연기자의 감정이입을 시켜 그것을 보고 느끼게 된다는데 착안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1위라고 하고요. 한 해 국내와 해외를 합친 전체 입양 아동수가 약 2,400명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만 해결될 것들입니다. 총리실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주에 걸쳐 매주 하나의 주제에 대해 서너 개의 영화를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영화를 통해 재미와 그리고 우리 총리실의 깊은 고민을 통해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대한 가치를 더해보려 합니다. 많이 봐주시고 같이 느끼고 건강사회를 위해 국민 모두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전국 한센 가족의 날에 전남 고흥의 국립소록도병원을 찾아 한센인들의 애한을 위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소록도와 김 총리, 남다른 인연이 있다면 바로 제11대 국립소록도병원장을 지내신 고 차남수 씨가 김 총리의 부인 차성은 여사의 할아버지라는 점인데요. 특히 고 차남수 씨의 유서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함과 담대함을 보여줘 김 총리에게 특별한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생야 일편 부운기요 사야 일편 부운몰이라 하였습니다. 한 조각 뜬 구름에 불과한 인생에 종말의 시간이 온다는 것은 천명이요 사람의 숙명일진데 본인은 기쁜 마음으로 천명에 순종할까 합니다. 본인의 간절하고 마지막인 기도와 소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고향 목포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실 것을 바라는 마음이요. 또 하나는 의사님들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꼭 지켜주시라는 간곡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세상과 어떻게 이별할지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글이네요. 박민주님은 순리대로 살고 거스르지 않는다는 잔잔한 가르침.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유를 축복한다는 댓글 남겨주셨고요. 전형님과 김휘용님은 유서 내용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진한 여운을 전하셨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신 이번 주 삼총사 박민주, 전형, 김희용님껜 기프티콘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축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은 어딜까요? 그곳은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밥상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하면 대한민국이 행복해지겠죠. 총리실에선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이날만큼은 열일 제쳐두고 직원들이 정시에 퇴근해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하는 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웃음꽃 만발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총총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가 돼서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이 사회에 넘쳐날 때 우리는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노력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두 부부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는 두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게 되는 거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